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 끝없는 혼신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주체 105 2016년 7월 13일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건축 창조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연구원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며 건축 창작 정령을 여야하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1층 사진 전시실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한동안 전시된 사진 자료들을 보아주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 대상들 중에 연구원에서 설계한 건축물은 어느 것인가고 물으셨습니다. 동행한 일꾼이 여러 대상들에 대해 말씀 올리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건축가들이 설계한 하나하나의 대상들을 유심히 보아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백두산 건축연구원에서 훌륭한 설계들을 많이 내놓았다고, 확실히 이젠 설계의 기준이 생기고 표준이 마련되었다고 먼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건축은 나라의 국력과 문명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건축 설계에서 유사성과 반복을 없애고 건축물이 개성이 살아나게 할 때에 대한 문제, 건축물이 뒷면 처리를 잘할 때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생산한 마감 건재를 이용해서 건축물이 마감 처리를 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축 설계와 관련하여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곳 연구원의 설계가 건축가들은 지난 6년간 려명거리와 삼지연시, 양도건촌 문화휴양지를 비롯해서 인민의 리상거리와 문화종소 생활기지들에 대한 특색 있는 건축 설계들을 수많이 창작해서 사회주의 문명건설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오늘도 이들은 우리식의 새로운 건축 재료들을 더 많이 연구 도입하고 노동당 시대를 대표하는 새롭고 독특한 건축 양식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한 채의 땅을 지켜 불사신 마냥 싸운 전하의 영웅들이 발휘하였던 조국수호 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민들의 심장 속에 용생하고 있는 포항의 16 용사들입니다. 지난 저국 해방전쟁 시기에 정말 수많은 전투들이 진행되고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었는데 여기 포항에서만도 16명의 공화국 영웅들이 배출됐습니다. 당시 그 포항은 적들이 이용하던 동해안에서 이용하던 전략적 군사기지고 해군기지입니다. 적들이 포항 잃게 되면은 상륙 집단 끌어들일 수 없게 되고 더구나 이 포항은 부산의 관문이기 때문에 적들은 어떻게 하나 이 포항만은 지켜보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발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어사 10년대가 진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연대에서는 포항해방 전투를 위해서 포항의 관문인 384.6거지와 좌측 무명거지를 각각 점령하고 연대가 도착할 때까지 견제할 때 대한 임무를 3대대 8중대 주었습니다. 수중대에서는 1서대와 2서대 이렇게 두 개의 서대로 8월 19일 밤에 불의적인 습격을 개시해서 두 개 거지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 적들이 정말 이 거지 다시 찾아보겠다고 정말 맹렬한 비행대 폭격과 한포 사격까지 포보되면서 한 개 서대가 지키는 이 거지에 대대용량으로 파도식 공격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딛고선 이 땅을 빼앗기면 우리의 삶도 없다. 조국의 고지를 비로소 지켜 싸우자. 바로 이것이 포항의 16용사들의 신념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인민군 전투원들은 탄알이 떨어지면 덜을 굴리고 또 밤이면 적의 시체 속을 뒤지면서 무기와 탄약을 거두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일간이나 이 거지 지켜냄으로써 포항해방 전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포항해방 전투는 전쟁 행정에서 볼 때 별로 큰 전투는 아닙니다. 하지만 포항의 신민경사들이 우리 인민들의 심장 속에 용생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들 모두의 심장이 오직 하나의 숨결과 맥박으로 고동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이도 고향도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해 수령께 다진 맹세를 지키는 길에서 용사들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치었습니다. 오늘 참관을 통해서 조국을 위하여 바친 생이
가장 아름다운 생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전하의 우리 용 덩치들은 자신들의 숭고한 힘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저국의 기숭함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선열들의 넋이 어린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선열들의 넋은 계승되어야 빛난다는 게 묘심하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가볍고 보람있게 살 그런 마음이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결사의 정신으로 당종책관솔에 떨쳐나서자. 일심단결의 불강력으로 국난을 타개하고 올해 전투 목표를 무조건 완수하자.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공 경기대회 2022 미상공 경기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기에 참가한 기능공들은 작업 현장에서 자기들의 기능과 집단주의 정신, 재치 있는 일솜씨를 높이 발휘해서 맡겨진 대상들에 대한 미장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미장공 경기는 이제 성중앙기관들과 각 도인민위원회들, 전국의 여러 단위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미장공들이 참가했습니다. 모든 경기 참가자들은 우리 당이 바라는 또 우리 당의 수건인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하루빨리 완공되도록 하는데 자기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함께 이 열정, 투지 이것을 다 발휘했습니다.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장에서 경기대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자기 한 평방을 미장하던 애국의 마음, 또 양심을 묻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했습니다. 경기 순위를 보면 속도전 청년돌격대 제3여단 대대 참모장 김광만이 1등을, 평양건설사업소 노동자 박인철, 자강도 인민위원회 노동자 홍경남이 각각 2등을, 황해남도 건설기능공 사업소 노동자 강진혁, 함경남도 도시건설유단 리진, 강원도 도시건설유단 노동자 신록주가 각각 3등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중부지역을 지나가는 조기압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황해남도와 평안남북도, 강원도, 개성시, 남포시, 평양시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평양시에서는 0시부터 17시까지 65.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황해남도 해주시에서는 1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7시까지 148mm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33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대천군에서는 0시부터 17시까지 19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옹진군에서는 0시부터 17시까지 17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9시부터 12시 사이에는 54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는 0시부터 17시까지 5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종주시에서는 2시경부터 17시까지 113.4mm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34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태천군에서는 0시부터 17시까지 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림비로 해서 태천호의 수위가 안전 수위를 넘어서 온재로 물이 넘어났습니다. 운산군에서는 5시부터 17시까지 65.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12시부터 13시 사이에 23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구성시에서는 3시부터 17시까지 5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도 원산시에서는 6시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17시까지 7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개성시에서는 0시부터 17시까지 17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많은 비와 폭우에 대처해서 인민경제 여러 단위에서 장마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지난 시기 경험에 비춰봐 최소하게 해서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물을 뽑아버리고 또 모든 정보 통신 설비들의 망가짐을 보장하고 있으며 2중 3중의 전원책을 세워가지고 이미 이 순간에 소문을 줄 수 있게 최대로 각성하고 동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변화되는 날씨를 항상 주시하면서 달발전 종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교환기실, 수문설비, 전도기를 비롯한 모든 설비 점검 보수를 앞세워가지고 자기 수위 한계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만다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지리적으로 놓고 볼 때 주변 농장들에 비해서 낮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가 오면 넌이 물에 잠길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부터 현재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7시 반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50mm 이상 비가 왔는데 농장에서는 물빼기 도랑이랑 다 이미 사전 작업은 다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는 데 맞게 맨 낮은 위치에 있는 넌들부터 뺄 물기를 재정리하면서 높은 지대에 있는 넌으로 올려 정리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멎은 뒤에 높은 지대에서 내려 쏠리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물 들어오는 입구들부터 100%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물에 잠겼던 논이 이 논입니다. 이 논. 그래서 농장에서는 이 논 빼미를 유용개수로 장악하고 수rop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는 며칠 동안은 폭우가 내려오고 며칠 동안은 건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이 지속되면 높은 논들은 물이 뒤껍지기 때문에 땅이 말라 터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논들은 물을 좀 잡아두고 낮은 논들은 물꼬를 열어놔서 꼭대기에서 만약 물이 넘으면 물이 쭉쭉 빠져나갈 수 있게 논물관리 공도를 항시적으로 논에 대기시키고 물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장마를 겪고 배수체계는 인포강의 상태입니다. 비가 세게 내리는 조건에서 분조들에서 담당한 수로들에 대한 수로 깊이 파기와 수로 펑돌 비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차는 쪽으로 빗물이 논에서 빨리 빠지게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이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높은 논에서보다 깊은 논에서 물이 먼저 빠지도록 물고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12시 현재 70mm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비가 내림으로 해서 농장의 일부 면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설비를 만가동해서 침수 면적의 물을 시급히 뽑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뷰가 침수되지 않게 거인물 빼기를 진행하면서 배수로들이 손상된 부분들은 다시 다 손질해서 피해를 극력 줄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계급경관을 찾는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대학생들이 지난 저옥해방 전쟁 시기 미제 침략자들이 감행한 야수적 만행에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쟁 도발과 압살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를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만 할 교리로 가슴 끓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자료들이 우리 몬산시에 대한 야수적인 한포사격과 폭격을 가하는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만 행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의 더화선에 불을 지른 미제는 그로부터 한 주일이 지난 7월 2일에 우리 몬산시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과 포격을 가하였습니다. 당시 미 해군서장 수미수라는 놈은 원산 앞바다에 함선들을 끌고 들어와서 원산에서 24시간 내내 사람들이 그 어느 곳에서도 잠을 잘 수 없게 하고 걸어 다닐 수도 없게 하라고 짓거리면서 야수적인 한포사격과 폭격을 가하게 하였습니다. 미제가 떨군 폭탄으로 인해서 우리 원산시가 한 주일 동안이나 불길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 불길이 얼마나 세찼던지 3일 동안이나 대낮처럼 환히 밝아 있었고 함흥시 흥남 일대에서까지 그 불길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두 눈을 파내고 머리에 말뚝을 박는 저 인간 백정들의 야수적 만행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날강도 미자는 반드시 결판을 내고야 한다는 계급적 자각을 다시금 새겨주고 있습니다. 전쟁 노병인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늘 해주던 말이 있습니다. 전하의 나날 피 흘러 지켜낸 이 땅, 이 모든 행복을 오늘은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지아는 오직 청대로 결단해야 하며 핏값을 기어이 받아내고야만 할 복수의 의지가 더욱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7월 11일 18시부터 7월 12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77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하고 1,050여 명이 완쾌됐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7월 12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476만 9,330여 명이며 99.965%에 해당한 476만 7,690여 명이 완쾌되고 0.033%에 해당한 1,57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7월에 들어와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류행 전염병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11일 러시아의 따스 통신이 전한 데 의하면 세계적으로 지난주에 새로 발생한 감염자 수가 그 전주에 비해서 거의 100만 명 더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나라들에서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서 하루 감염자 수가 3월 말 이래 최고 지표인 15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에서도 하루 감염자 수가 13만 내지 14만 명, 이탈리아에서는 10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지난번 파동이 있은 때로부터 약 반년 만에 또다시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6월 초일에 전염병 전파 속도가 10배로 높아져서 매일 3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도 최근 하루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나라들의 전파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5월부터 감염률이 급증하면서 또다시 하루 동안에 약 5만 명의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루 감염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6,266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7만 6,3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한 국립공원에서 들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들불로 약 11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타버리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현재 바람과 불리한 지형 조건으로 해서 진화 작업이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간다에서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 오염도가 위험 수치를 훨씬 넘어섰으며 특히 수도 캄팔라시의 상공에는 항시적으로 오염된 공기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도시에서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운수 수단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농촌 지역들에서 나무와 나달집들을 마구 태운데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소의 중부에 있는 저기압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는데 특히 황해남도와 개성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장마철에 들어와서 비가 내리는 양상을 보면은 제한된 지역에 집중성을 띠고 있는데 오늘 비 내린 종량을 봐도 개성시와 황해남도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들에서 1시간에 30mm 이상, 3시간에 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 지점들이 많았고 배천, 개성, 옹진과 같이 170mm 이상의 강수량이 관측된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서 평년보다는 5도, 어제보다는 7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황해남도와 평안북도의 서남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약해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 내륙 동해안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량강도, 함경 남북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새벽과 오전 사이 흐리거나 안개가 끼면서 산발적으로 보슬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그리고 량강도,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와 저녁 사이 한때 우박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재룡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한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한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평안북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모레 함경남북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넘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함경남북도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습니다.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이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우박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6일과 17일에는 불안정한 대기와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많은 비 경보입니다. 15일과 16일에 함경북도 북부와 라선시에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많은 비에 의한 산사태와 큰 물, 침수 피해로부터 인원과 솔비, 자재, 산림지, 작업장과 건설장, 또 도로와 철길들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간의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